서울 최고급 레스토랑인 황금궁전에서 고령의 여성이 수십 년 전 자신이 이 레스토랑을 지었다고 주장하며 고급 만찬을 방해합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폭로는 깊숙이 숨겨진 비밀과 묻힌 배신을 드러낼 위협이 됩니다. 정의를 위해 누가 설 것이며 진실을 숨기기 위해 누가 싸울 것입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황금궁전은 분주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깔끔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며 샴페인과 고급 스테이크를 서울의 엘리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는 몇 달 동안 예약을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김수연 씨는 평소처럼 입구 근처에 서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고 서울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 시의회 의원들이 잠재적 투자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연 씨, 7번 테이블에서 소믈리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임 웨이터 중 한 명인 이준호 씨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정우성 씨에게 김수연 씨는 말을 중간에 멈췄습니다. 회전 유리문을 통해 누더기 옷을 입고 낡은 비닐 쇼핑백을 든 고령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고 코트는 몇치수나 큰 것이었습니다. 분주했던 레스토랑은 조용해졌습니다. 포크가 음식을 멈췄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게로 향했습니다. 맙서사, 단골 고객인 박민지 씨가 가까운 테이블에서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문지기를 지나온 거죠? 고령의 여성은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레스토랑을 둘러보고 우아한 벽지를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김수연 씨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는 나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사설 시설입니다. 노인 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보다 더 아름답군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몰딩을 그대로 유지했군요. 잘했습니다. 경비. 김수연 씨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두운 양복을 입은 두 명의 큰 체격의 남성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여성이 쇼핑백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고 하며 말했습니다. 이 노숙자를 여기서 쫓아내세요. 모두의 저녁 식사를 망치기 전에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태준 씨가 앞쪽 테이블에서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액자에 들어있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에는 훨씬 젊은 시절의 어두운 머리카락을 한 여성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황금궁전 입구 앞에서 리본을 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1975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주희입니다. 여성이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48년 전 남편인 나준혁과 함께 이 레스토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뿐 아니라 인간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김수연 씨가 말했지만 사진과 여성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세월과 고난이 드러난 모든 주름에도 불구하고 눈은 분명히 같았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길 건너편에서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주희 씨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옷이 충분히 비싸지 않다는 이유로 젊은 가족을 돌려보낸 방식.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에게 테이블을 내주어 노인 신사를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든 방식. 그녀는 식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사랑과 존중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 남편인 준혁 씨는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의 손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 되었는지 보세요. 배타성과 속물근성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최태준 씨는 얼굴이 빨개진 채 일어섰습니다. 누가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여성은 분명히 정신 이상입니다. 사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노인이 구석 테이블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울역사박물관의 강민석입니다. 나주희 씨가 들어오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궁전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울 외식업계의 최고봉이었으며 훌륭한 음식만큼 자선 사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떤 사건이죠?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나주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 사업 파트너의 배신, 모든 것을 앗아간 소송들. 하지만 제가 오늘 밤 여기에 온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서지혜라는 젊은 웨이트리스가 앞으로 나아가 나주희 씨에게 의자를 제공했습니다. 노인 여성은 감사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얘야. 제가 들어온 이후로 친절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군요. 그녀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기에 온 것은 이곳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뀜 되기 전에 우리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폭로는 식당에 속삭임을 일으켰습니다. 김수연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매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주희 씨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삶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백만장자는 내일의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사람이나 레스토랑의 진정한 가치는 와인 목록의 가격이나 고객의 배타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환영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쇼핑백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가 멈췄습니다. 아, 최태준 씨? 당신이 마시고 있는 와인은요? 실제 가격의 3배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준혁 씨는 그런 가격 인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주희 씨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자 서지의 웨이트리스가 그녀를 따라 서둘렀습니다. 나주희 씨, 잠깐만요. 부탁입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하시겠습니까? 레스토랑 역사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나주희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얘야.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황금궁전의 우아한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전보다 식욕이 덜한 채 고급스러운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 씨는 얼어붙은 채 나주희 씨가 있었던 공간을 응시하며 지난 몇 년 동안 돌려보낸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석에서 강민석 씨는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며 스스로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수년 동안 나주희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잘못을 바로잡고 황금궁전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주희 씨의 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혜는 30년 동안 서울 서민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온 작은 가족 소유의 식당인 이순자 식당에서 나주희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따뜻하고 활기찬 곳과 황금궁전의 대조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나주희 씨. 이순자 씨가 직접 신선한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주희라고 불러주세요. 노인 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커피는 우리가 황금궁전에서 제공하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준혁 씨는 항상 좋은 커피가 어떤 레스토랑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지혜는 아침 근무를 마친 유니폼을 입은 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주희 씨? 어떻게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나주희 씨는 커피컵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죽은 후 신문에 나온 것처럼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업 파트너인 장동건 씨가 수년 동안 우리 돈을 훔쳐왔습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무슨 뜻이세요? 서지혜가 물었습니다. 황금궁전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동건 씨는 그 돈을 가져다 자신의 계획에 사용했습니다. 준혁 씨가 그에게 맞섰을 때 나주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흘 후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듣고 있던 이순자 씨가 그들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준혁 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서는 자연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심장질환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후 제가 확인하러 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서지혜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동건 씨를 의심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장동건 씨는 그가 레스토랑의 대주주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준혁 씨가 그에게 서류를 양도했습니다. 서명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준혁 씨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싸우려고 했을 때 장동건 씨의 변호사들은 서류 더미에 저를 파묻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레스토랑, 우리 집, 제 평판까지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당신을 도왔을 텐데요. 서지혜가 물었습니다. 장동건 씨는 제가 슬픔에 미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제가 남편의 유산을 붙잡으려는 억울한 미망인으로 그려졌습니다. 한동안 그냥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거리에서 살았던 거에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임시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쌓였고 결국 글쎄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잖아요. 나주희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금궁전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서지혜는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재빨리 입력했습니다. 나주희 씨, 이것 보셨어요. 황금궁전의 현재 소유주가 개발업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고급 콘도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주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 건물은 서울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준혁 씨와 저는 그것을 역사적 랜드마크로 등록했습니다. 그 지정은 5년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역사박물관에 강민석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주희 씨, 제가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이순자 씨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장동건 씨는 6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정리되고 있으며 흥미로운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백을 포함해서요. 나주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혜는 재빨리 그녀의 커피컵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나주희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 경찰은 당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소유권 이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나주희 씨, 허락하신다면 역사박물관이 당신이 정당하게 소유한 것을 되찾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서지혜는 나주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황금궁전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주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얘야. 지금은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지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저는 16살 때부터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순자 씨는 서울에서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궁전을 예전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기꺼이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박물관이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강민석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복원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법률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황금궁전은 단순히 당신의 유산만이 아닙니다. 나주희 씨. 서울의 정서의 일부입니다. 나주희 씨는 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웨이트리스, 식당 주인, 역사가 모두 건물뿐 아니라 꿈을 복원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 씨는 항상 좋은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지만 사랑이 그들을 다시 오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그를 증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지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나주희 씨가 더 똑바로 앉으며 예전의 결의가 되돌아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매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김수현 씨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젯밤 당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매니저요. 이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히 그 레스토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나주희 씨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가장 길을 잃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이순자 식당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추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황금궁전뿐만 아니라 그곳의 삶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장동건 씨가 그의 자백 이상으로 더 많은 비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에 대한 취향은 물려받았지만 그의 후에는 없었던 그의 아들인 정우성은 이미 황금궁전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황금궁전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조선일보의 일면을 응시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잃어버린 유산, 유명 레스토랑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오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누군가 찍은 사진과 함께
젊은 시절의 나주희 씨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음식 평론가, 지역 뉴스 방송국, 심지어 단골 고객들까지 모두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황금궁전의 전설적인 창립자가 정말 살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거리에서 살았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외쳤습니다. 이준호 씨. 총지배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수현 씨.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라고 합니다. 김수현 씨의 고개가 획 들렸습니다. 장동건 씨의 아들. 즉시 들여보내세요. 정우성 씨는 마치 그곳을 소유한 것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수현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아마 30대 초반이었으며 옛날 돈을 외치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상당히 엉망이 되었네요. 그렇지 않나요? 정우성 씨는 초대받지 않고 앉았습니다. 어젯밤 그 노파의 작은 드라마가 소셜미디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우성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는 손을 휘두르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홍보는 매각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각 가격. 김수현 씨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 개발과의 계약이 이미 성사된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최태준 씨가 오늘 아침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가 사랑받는 서울의 명소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나쁜 홍보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따옴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사람들이 나주희 씨의 슬픈 이야기에 감정이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수현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근무를 빠진 서지혜 씨였습니다. 김수현 씨, 나주희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지혜 씨는 정우성 씨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쁜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김수현 씨는 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근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지혜 씨는 사무실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아닐 뿐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 황금궁전 초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나주희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비디오는 이미 1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너무 빨리 일어서서 의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즉시 내리세요. 이 레스토랑에 대한 비디오를 게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비디오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게시했습니다. 서지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궁전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장동건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사기였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정우성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우성 씨.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 씨가 들어왔고 그 뒤를 나주희 씨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초라한 여성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청소해주고 적절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주희 씨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준혁 씨가 가장 좋아했던 방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레스토랑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김수현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똑같이 유지했군요. 김수현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식 매뉴얼에는 이 방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나주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추억처럼. 그리고 진실처럼. 거기에 유머는 없어요. 진실. 진실을 원하세요? 자, 진실을 말씀드리죠. 이 레스토랑은 삼성 소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품고 있는 망상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백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사실은 강민석 씨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그걸 바꿉니다. 최태준 씨 아버지의 자백은 위조된 소유권 문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나준혁 씨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파기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 수사를 재개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허풍이시군요. 그럴까요? 강민석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끝날 무렵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준혁 씨가 죽은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김수현 씨는 점점 더 커지는 공포감 속에서 이러한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황금궁전에서 일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곳에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 나주희 씨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곳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곳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궁전을 복원하고 원래 의도된 모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제 도움이 필요하죠? 김수현 씨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한 후에?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희 씨는 지금 열심히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정우성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편에 설지 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지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지역사업주, 심지어 단골 고객들까지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황금궁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탁월한 곳으로 말입니다.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곳으로 말이죠. 김수현 씨는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황 상태를 감추려고 애쓰는 정우성 씨, 파괴적인 서류를 들고 있는 강민석 씨, 희망찬 얼굴의 서지혜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무실에 마치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서 있는 나주희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성 씨, 김수현 씨는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제 사직서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만둡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우성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은 경업금지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삼성과 함께요. 강민석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이 레스토랑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유권이 사기로 판명되면 그러한 조항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성 씨,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태준 씨의 최근 자백과 우리가 발견한 몇 가지 재무 기록에 대해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주희 씨는 형사들이 항의하는 정우성 씨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김수현 씨와 서재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두 분, 그녀는 말했습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레스토랑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도 그들 중 누구도 정우성 씨가 떠나려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황금궁전을 구할 수도 있고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는 비밀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였습니다. 황금궁전의 청소부들은 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지혜 씨가 김수현 씨 사무실 책상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날 아침 정우성 씨와의 대치 과정에서 떨어졌을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였습니다. 나주희 씨. 그녀는 외쳤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주희 씨는 자신과 김수현 씨가 오래된 재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곳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여성은 오후 내내 장동건 씨가 수년 전에 어떻게 레스토랑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엇을 찾았어요? 자기야. 나주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받았습니다. 김수현 씨는 재빨리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살펴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주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드라이브를 김수현 씨에게 건네주었고 김수현 씨는 그것을 꽂았습니다. 나타난 파일들은 그들 모두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날짜가 표시된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M. 으설러번, 마지막 밤이라는 이름의 하나였습니다. 마이클이 죽은 밤이네요. 나주희 씨는 속삭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비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나준혁 씨의 죽음 당일 밤 11시 42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안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나준혁 씨의 사무실 바로 이 방과 두 남자가 다투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여봐요. 서지혜 씨가 더 가까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장동건 씨, 나준혁 씨의 목소리는 화가 났지만 차분했습니다. 그 돈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야지. 당신의 도박빚을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마이클, 장동건 씨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단 자금을 천천히 대체할 것입니다. 시간만 주세요. 시간이요. 나준혁 씨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신뢰했던 가족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훔쳤어요. 내일 경찰에 갈 거야. 장동건 씨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코라를 생각하세요. 그녀가 잃을 모든 것을 생각해보세요. 코라는 훔친 돈으로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는 편을 택할 거예요. 나준혁 씨는 금고로 돌아서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끝났어요. 장동건 씨. 비디오는 장동건 씨가 재킷 속으로 손을 뻗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지혜 씨는 장동건 씨가 작은 병을 꺼내는 것을 보면서 나주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기 은퇴라고 생각하세요. 장동건 씨는 말했고 병의 내용물을 나준혁 씨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나준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자 장동건 씨는 재빨리 그를 잡아 의자에 앉혔고 그가 단순히 쓰러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비디오는 끝났습니다. 나주희 씨의 조용한 흐느낌 소리 외에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그를 살해했어요. 김수현 씨는 속삭였습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경찰이 이걸 봐야 해요. 서지혜 씨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주희 씨가 물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파일들이 사라졌어요. 드라이브에 자폭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서지혜 씨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말이 그의 말에 맞설 수 있을까요? 김수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제 비디오가 없다면? 나주희 씨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금고. 뭐라고요? 비디오에서 마이클은? 그녀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있나요? 김수현 씨는 책상 뒤 나무 판넬로 걸어가 숨겨진 걸쇠를 눌렀습니다. 작은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조합을 몰랐어요. 11대 22-47을 시도해보세요. 나주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폴더가 있었고 그 페이지는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했으며 코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라고 마이클의 필체로 적힌 밀봉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용물을 조사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빨리. 김수현 씨는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정우성 씨와 그들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지민 씨입니다. 그 여성은 발표했습니다. 맥스웰 개발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은 없습니다. 정우성 씨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조를 승인하는 법원 명령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서울역사박물관 서지혜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한지민 씨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랜드마크 지위는 법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 의뢰인의 것입니다. 장동건 씨가 소유권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김수현 씨는 요구했습니다. 한지민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이군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세 여성은 서로를 무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디오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금고에서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들이 문으로 안내되고 있을 때 나주희 씨는 정우성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아요.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파괴할 의향이 있죠. 정우성 씨의 눈에 죄책감? 공포?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황금궁전 밖에서 수년 동안 사랑하는 레스토랑을 멀리서 지켜보던 인도에 서서 나주희 씨는 마침내 마이클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쇠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김수현 씨를 제외한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김수현 씨, 서지혜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녀에 대해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그가 죽은 지 수년 후에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주희 씨는 눈이 충격으로 커진 채로 다시 메모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씨, 당신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김수현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김혜수. 김혜수 씨. 그녀는 예전에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김혜수 씨. 나주희 씨는 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의 비서.
그의 죽음 직후 사라진 사람. 세상에. 그들은 함축된 의미가 스며들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금궁전의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어지는 어딘가에서 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사는 색이 짙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나준혁 씨, 장동건 씨, 그리고 레스토랑 개업식에서 아름다운 젊은 아시아 여성이 함께 있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빨간 잉크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다이너는 밤에 문을 닫았지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자신이 나주희 씨가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자 그녀의 뒷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고집했습니다. 이제 오래된 영수증과 커피 얼룩이 묻은 서류들로 둘러싸인 김수현 씨는 수년 전 어머니의 소지품에서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975년 직원 송년회 때 찍은 거예요. 나주희 씨는 김수현 씨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김혜수 씨는 나준혁 씨와 나주희 씨 사이에 서서 산타 모자를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금궁전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김수현 씨는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거기서 일자리를 얻었을 때 그녀는 실제로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알고 있었는지. 이 모든 시간 동안 김혜수 씨는 마이클의 비서 그 이상이었어요. 나주희 씨는 무겁게 앉으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을 돕는 재단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록을 보관했고 장동건 씨가 훔치고 있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메모를 검토하고 있던 서지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준혁 씨가 죽은 후에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그녀는 무서웠을 거예요. 나주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동건 씨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지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죠? 김수현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혼자 키우고 3가지 일을 하면서 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현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아서서 현관에 서 있는 나이 많은 아시아 여성을 보았습니다. 김혜수 씨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머리는 회색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김수현 씨는 너무 빨리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이순자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혜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옛날부터 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모두 여기에 와서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주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주희 씨. 제가 도망쳐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아니요. 나주희 씨는 일어나 옛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현명했어요. 보호해야 할 딸이 있었잖아요. 두 노인 여성이 서로 껴안고 있을 때 서지혜 씨는 김혜수 씨의 지갑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빨간색 공책이었습니다. 김혜수 씨, 서지혜 씨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걸 떨어뜨리셨어요. 김혜수 씨는 나주희 씨에게서 떨어져 갑자기 놀란 듯 보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밤 온 이유예요. 그 공책은 마이클이 제가 죽은 날 준 것입니다. 마이클이 그 공책을 열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 날짜,
그리고 코드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 열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장동건 씨가 재단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혜수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것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공책에는 장동건 씨가 돈을 숨기는 데 사용한 모든 거래, 모든 가짜 자선단체, 모든 위장 회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이클이 경찰에 가져갈 증거네요. 나주희 씨가 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가 장동건 씨에게 맞섰던 날 밤, 마이클은 저에게 이 공책을 주고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적시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동건 씨의 부하들이 제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김수현 씨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김혜수 씨는 딸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당신은 6살밖에 안 되었어요. 장동건 씨가 우리를 뒤쫓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이순자 씨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바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혜수 씨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수 씨는 재빨리 공책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따라왔을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해요. 지금 당장. 뒷문으로요, 이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제 차가 골목에 있어요. 그들이 부엌을 서둘러 지나갈 때 서지혜 씨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나주희 씨, 열쇠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클의 편지에 있던 열쇠구리의 특별한 장소는 어디죠? 열쇠. 나주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마이클과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신한은행의 안전금고예요. 2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김수현 씨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있어요. 이순자 씨가 뒷문에서 외쳤습니다. 지금은 빈티지 의류 매장이에요. 제 여동생이 거기서 일해요. 그들은 다이너 앞에서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갈 수는 없어요. 김혜수 씨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제가 그들을 유인하는 동안 여러분은 은행 건물로 가세요. 엄마, 안 돼요. 김수현 씨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날 믿어요. 얘야. 30년 동안 이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왔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김혜수 씨는 딸을 세게 껴안았습니다. 코라와 함께 가요. 마이클이 남긴 것을 찾아요.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에요. 누구도 반박하기 전에 김혜수 씨는 뒷문으로 나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차가 시동 걸리는 소리와 속도를 내며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순자 씨는 김수현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에요. 자, 이제 제가 옛 은행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들이 이순자 씨의 차에 올라탈 때 나주희 씨는 마이클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내 사랑. 하지만 그들이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지나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건너편 사무실에서 정우성 씨는 황금궁전의 비밀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을 찾으세요. 정우성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친구 김혜수 씨를요. 그녀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를 협조하게 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든. 조각들이 움직이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은행 건물 어딘가에 나준혁 씨의 마지막 비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래된 신한은행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빈티지 의류 매장은 이순자 씨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을 때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우아한 옛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들이 조용한 보초병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리타가 화분 아래에 열쇠를 보관해요. 이순자 씨는 뒷문으로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입고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일찍 문을 열어요. 불이 켜진 것을 보고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김수연 씨는 여전히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갔어야 했어요. 김혜수 씨는 그녀가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나주희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들은 이순자 씨가 말한 곳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점의 내부는 의류 진열대와 진열장의 미로였습니다. 원래 은행의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은 모든 것에 우아하고 유령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전 금고는 지하에 있었을 거예요. 서지혜 씨는 휴대전화 플래시로 주위를 비추며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계단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순자 씨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빈티지 웨딩드레스 진열대를 치우며 좁은 계단으로 이어지는 직원 전용 D라는 표시가 된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안전 금고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노쇠 번호는 세월이 흘러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1147번 나주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들은 상자를 쉽게 찾았습니다. 마이클의 편지에 있던 열쇠가 딱 맞았지만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 자물쇠가 뻑뻑했습니다. 마침내 열쇠를 열려면 세러와 리베커가 함께 돌려야 했습니다. 안에는 밀랍으로 봉인된 단일 마닐라 봉투와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재생해봐요. 나주희 씨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쉽게 찾았습니다. 마이클의 편지에 있던 열쇠가 딱 맞았지만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 자물쇠가 뻑뻑했습니다. 마침내 열쇠를 열려면 서지혜, 세러와 김수연, 리베커가 함께 돌려야 했습니다. 안에는 밀랍으로 봉인된 단일 마닐라 봉투와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재생해봐요. 나주희, 코러 썰러번 씨는 속삭였습니다. 녹음기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사랑 코라,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빅터에 대해 의심했던 것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는 재단에서 돈을 훔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단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덮개였습니다. 작년에 그가 데려온 특별 투자자들 기억나요? 그들은 우리 레스토랑, 우리의 꿈을 이용해 조폭을 위한 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자 모두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수, 캐서린 씨가 증거를 모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은행 기록, 가짜 자선단체, 페이퍼 컴퍼니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을 겁니다. 어제 우리 재단 가족 중 한 명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혼모와 그녀의 아이들 그들은 한밤중에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고 마이클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코라, 내 사랑, 오늘 밤 빅터를 만납니다. 김혜수, 캐서린 씨에게 모든 것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이 봉투 안의 증거는 우리의 보험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에게 가져가세요. 그녀는 이 도시에서 빅터가 매수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코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서류, 그리고 빅터 레놀즈 자신의 서명이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레스토랑 재단을 이용하여 조폭 자금을 세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서지에, 세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어요? 이순자, 제니가 속삭였습니다. 김수연, 리베커은 재빨리 휴대전화로 모든 서류를 찍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발소리는 지하실 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고 벽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어야 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 이었습니다. 모든 상자를 확인해 또 다른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레놀즈 씨는 그 금고에 있는 것을 모두 없애고 싶어 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을 비추었습니다. 서지에, 세러는 필사적으로 다른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천장 근처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석탄 투입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이순자, 제니는 오래된 청소용품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도망치라고 하면 뒷계단으로 향하세요. 누군가 맞기 전에 이순자, 제니는 표백제 병과 암모니아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이. 그녀는 소리치며 손전등 불빛을 향해 두 병을 던졌습니다. 병이 산산이 부서지고 화학 물질이 섞였습니다. 가스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기침을 하며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이다. 이순자, 제니는 그들을 조금 전에 발견했던 뒤 출구로 밀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서비스 계단을 뛰어 올라 건물 뒤편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제 차가 앞에 있어요. 이순자, 제니가 헐떡였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없어요. 김수연, 리베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세련된 검은색 차가 그들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면서 김혜수, 캐서린 첸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타세요.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빨리. 그들은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과 그의 부하들이 여전히 기침을 하며 건물에서 나오는 순간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을 알았어요? 김수연, 리베커은 어머니가 서울의 뒷골목을 질주하는 동안 물었습니다. 내가 기억했기 때문이야. 김혜수, 캐서린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기억했어. 마이클이 증거를 숨겼을 곳도 포함해서. 너에게서 도망친 후부터 그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 김수연, 리베커 이 말을 시작했지만 김혜수, 캐서린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얘야.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 남자들은 그냥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를 위해 일한 게 아니야. 그중 한 명을 알아봤어. 30년 전 황금궁전을 이용했던 같은 조폭과 연관되어 있어.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어요. 서지에, 세러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갈 수 있어요. 먼저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를 찾아야 해. 코라, 코러, 가 단호하게 말하며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녀를 믿었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녀만이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이순자, 제니, 가 지적했습니다. 살아있어. 김혜수, 캐서린, 가 주택가로 급하게 방향을 틀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제니의 전화를 받은 후 그녀를 찾아봤어. 5년 전에 은퇴했대. 경기도 수원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대.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운전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수연, 리베커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판사님 집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김혜수, 캐서린, 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아직은 그녀는 오래된 교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신부, 파더 타머스는 오랜 친구야. 아침까지 우리를 숨겨줄 거야. 그런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서둘러 교회 옆문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누구도 은행 건물을 떠난 후부터 그들을 따라오던 검은색 SUV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들이 금고에서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우성, 제임즈 네넬즈즈은 전화를 끊고 그의 동반자 황금공전에서 그를 잘 도왔던 우아한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지민, 엘리그젠드러 맥스웰 씨.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를 방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판은 짜여졌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황금공전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70대의 친절한 얼굴을 한 김신부, 파더 타머스는 교회 지하실의 작은 회의실에 커피와 식료품 저장소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준비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김혜수, 캐서린 씨.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난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을 때 당신이 나주희, 코러 설러번 씨를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코라, 코러, 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많은 유령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수연, 리베커은 휴대전화로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에게 연락하려고 애썼습니다. 안 돼요. 계속 음성 메일로 연결됩니다. 판사님 서기에게 연락해보세요. 김혜수, 캐서린, 가 제안했습니다. 마가렛은 항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판사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아요? 서지혜, 세러, 가 물었습니다. 김혜수, 캐서린, 와 코라, 코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라, 코러, 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가 우리 재단 이사회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즉, 조폭 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자, 제니, 가 물었습니다. 아니, 김신부, 파더 타머스, 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회에 있던 우리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빅터 레놀즈가 서류 작업에 그렇게 신중했던 겁니다. 재단은 실제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고 교육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덮개였습니다. 모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사회에 있었어요. 서지혜, 세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30년 동안 빅터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는 코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이 죽었을 때 우리는 모두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심장마비, 자연사,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빅터 레놀즈가 당신이 질문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야. 김혜수, 캐서린가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수연, 리베커과 함께 도망쳤어요. 다른 이사들이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바꾼 이유도 그 때문이죠. 김수연, 리베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 겉으로는 심장마비. 소식통에 따르면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이 그녀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됨. 아니, 코러가 속삭이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먼저 해치웠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서지혜, 세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메시지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에게 가야 해요. 김수연, 리베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하기 전에 잠깐 김신부, 파더 타머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비밀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캐비닛 들어가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이클이 죽던 날, 그는 고해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빅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는 이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필요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금 궁전의 원래 재단 지도였고 아인 저장고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신부, 파더 타머스가 설명했습니다. 재단 자체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지하 저장고요. 이순자, 제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몇 년 전에 봉쇄되었습니다. 건강 및 안전 규정 때문에요. 그랬나요? 김신부, 파더 타머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면 빅터 레놀즈가 아무도 거기에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걸까요? 누군가 대답하기 전에 그들은 교회의 무거운 정문이 위에서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신부, 파더 타머스, 님,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늙은 사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경찰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을 알고 있습니다. 와인 저장고, 코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거기에 가야 해요? 마이클이 30년 전에 숨긴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보호하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엄격하게 봉쇄되어 있어요. 서지혜, 세러가 항의했습니다. 경비원, 경보 시스템, 이순자, 제니가
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갈 방법을 알 수도 있어요. 제 사촌 박찬호, 마리오, 주방 직원 중 한 명과 사귀고 있어요. 그들은 때때로 밤늦게 오래된 서비스 터널을 통해 몰래 들어와요. 지하철 유지 보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죠. 발소리는 지하실 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세요, 김신부. 파더 타머스. 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붙잡아둘게요. 김혜수, 캐서린. 묘지 뒷길로 나가는 방법을 기억하죠. 김혜수, 캐서린. 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처럼, 톰. 옛날처럼 그는 잠시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가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장 선반 뒤에 숨겨진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동안 말이죠. 교회 뒤편 묘지는 오래되었고 묘비는 비에 젖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를 살금살금 기어가는 동안 서지에 세러, 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봐요. 그녀가 속삭이며 묘비 중 하나에 있는 익숙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나준혁, 마이켈 설러번. 코라, 코러는 젖은 화강암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김신부, 파더 타머스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림자 같은 인물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둘 다 돌봐주었어요. 엄마, 김수현, 리베커. 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와 김신부, 파더 타머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빅터 레놀즈에게서 도망치도록 도왔어요. 김혜수, 캐서린, 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교회에는 많은 비밀이 있단다, 얘야. 그리고 많은 영웅도 말이야. 그녀는 마이클 옆에 있는 묘비를 만졌습니다. 내 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이야. 김수현, 리베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김철수, 데이비드 첸.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진실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함. 나중에 김혜수, 캐서린. 가 그녀 딸의 눈에 비치는 질문을 보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와인 저장고에 가야 해. 박찬호, 마리오의 터널 입구는 여기서 2블록 거리야. 그들이 비를 헤치고 서둘러 가는 동안 코러는 마이클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랑, 이 일을 바로잡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약속해요. 하지만 그들이 방금 떠난 지하실 방에서 김신부, 파더 타머스는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 자신이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가운데 자신의 양심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신부님, 정우성, 제임즈. 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해성사의 비밀은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뒤에서 한지민, 엘리그젠드러 맥스웰, 이 서류 가방을 열고 오래된 사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밤은 끝나지 않았고 그 어둠 속의 비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장, 지하의 진실. 서비스 터널은 정확히 이순자, 제니의 사촌이 말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역의 유지 보수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너무 많이 훼손되어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마리오, 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이곳을 이용해요. 서지혜, 세러, 가 어두운 통로를 따라가면서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로맨틱해요. 젊은 사랑은 길을 찾는 법이죠. 이순자, 제니, 가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유지 보수 터널을 통해서도 말이죠. 김수현, 리베커,
어머니 가까이 걸으며 묘지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황금궁전에서 일했어요? 김혜수, 캐서린, 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우리의 주방장이었어요. 그렇게 만났죠? 아빠는 처음으로 재단의 숫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빠는 마이클이 조사하는 것을 도우려고 했죠. 그리고 빅터 레놀즈가 아빠를 죽였어요. 김수현, 리베커, 이 마무리했습니다. 주방 사고로 위장했죠? 당신은 2살밖에 안 되었어요. 김혜수, 캐서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아빠가 실수로 가스를 켜놓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증명할 수 없었어요. 코라, 가 손을 내밀어 김혜수,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증명할 거예요. 마이클과 김철수, 데이비드를 위해서. 그들은 3개의 터널이 만나는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 제니는 휴대전화에 있는 조잡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박찬호, 마리오는 레스토랑 접근로가 중간 터널을 통해 있다고 했어요. 약 50야드 안쪽에 빨간 문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서지혜, 세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지원, 마어거리트 호킨즈, 판사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녀가 보고했습니다. 판사님은 안정적이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판사님 방 밖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은 거기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거야. 김혜수, 캐서린, 가 말했습니다. 너무 공개적이니까. 그는 기다릴 거야. 그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앞쪽 어딘가에서 메아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접근 지점을 확인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레놀즈는 이곳을 완전히 봉쇄하고 싶어 합니다. 이순자, 제니는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그들은 습한 터널 벽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교차로를 지나가는 동안 말이죠. 그들이 우리가 여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수현, 리베커, 이 속삭였습니다. 아니, 코러, 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어요. 와인 저장고에 있는 것 중 30년이 지난 후에도 죽일 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말이죠. 목소리와 불빛은 다른 터널 중 하나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순자, 제니, 가 말했습니다. 빨간 문은 멀리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은 5분 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파이프 뒤에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강철로 만들어졌고 칙칙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지피 창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잠겨 있어요. 서지혜, 세러, 가 손잡이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꽉 잠겨 있어요. 김혜수, 캐서린, 가 앞으로 나서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빅터 레놀즈만 비밀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마이클이 모든 것의 사본을 저에게 주었어요. 3번째 열쇠가 작동했습니다. 문이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때 황금궁전의 와인 저장고였던 곳에 있었습니다. 빈 선반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오래되어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도, 코러, 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정확히 어디에 표시했죠?
김수연, 리베커, 은 김신부, 파더 타머스, 가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중앙 선반 아래 느슨한 돌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 저장고를 따라갔습니다. 위층으로 소리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 선반은 다른 선반보다 컸고 벽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서지에, 세러, 가 부드럽게 외쳤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따라 움직이며 말이죠. 이 돌은 감촉이 달라요. 무거운 와인 선반을 옮기려면 그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지도에 표시된 대로 다른 부분과 약간 다른 벽면이 있었습니다. 김혜수, 캐서린은 거의 즉시 느슨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마이클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돌을 빼내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우리의 보험이라고 했어요. 돌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금속 상자가 있었고 조합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시도해. 코라, 코러, 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11대 22-47, 김혜수, 캐서린, 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마이클은 모든 것에 이것을 사용했어요. 상자가 클릭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종이 더미, 사진, 그리고 작은 가죽으로 묶인 수첩이 있었습니다. 재무 기록, 김수연, 리베커, 이 처음 몇 페이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이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빅터 레놀즈가 재단을 통해 돈을 세탁한 모든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김혜수, 캐서린, 가 수첩을 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개인 일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김철수, 데이비드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심을 포함해서요. 위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레스토랑에 있어요. 이순자, 제니, 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위층 바닥을 가로질러 발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지하 저장고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으세요. 김혜수, 캐서린, 가 쉿소리를 내며 그들을 와인 선반 뒤로 밀었습니다. 지하 저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여기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김신부, 파더 타머스, 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 과 한지민, 엘리그젠드러 맥세, 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늙은이, 정우성, 제임즈, 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죠? 갔어요. 김신부, 파더 타머스, 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요. 거짓말이에요. 한지민, 엘리그젠드러의 하이힐이 돌바닥을 클릭하며 그녀가 김신부, 파더 타머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여기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죠, 코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높아지며 지하 저장고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들의 목숨을 위한 증거 말이에요. 공평해 보이죠? 와인 선반 뒤에서 코라, 코러, 가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지만 김혜수, 캐서린, 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거래를 원해요. 제임스. 당신 아버지의 진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마이클의 일기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빅터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죽인 모든 사람, 그가 파괴한 모든 가족,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살해했는지도 포함해서요. 정우성, 제임즈 레넬즈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47쪽, 김혜수, 캐서린, 가 일기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일기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빅터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죽인 모든 사람, 그가 파괴한 모든 가족,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살해했는지도 포함해서요. 정우성, 제임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47쪽, 김혜수, 캐서린, 가 일기를 열며 말했습니다. 빅터가 모든 걸 적어놨어요. 당신 어머니가 빅터의 행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경찰에 신고하려고 위협했는지, 그리고 빅터가 어떻게 자살로 위장했는지까지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정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일까요? 한지민, 엘리그젠드러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줄곧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렉산드라 씨. 결국 당신은 그 당시에도 빅터의 변호사였잖아요. 당신이 은폐하는 것을 도왔어요. 한지민, 엘리그젠드러의 차분한 태도가 무너졌습니다. 닥쳐. 이 바보 여자야. 모두 여기에 있어요. 정우성 씨, 김혜수, 캐서린, 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의 범행을 숨기는 것을 도운 모든 일, 나준혁, 마이켈 설러번 씨와 김철수, 데이비드 첸 씨,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포함해서요. 정우성은 한지민에게로 돌아섰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손전등으로 그녀를 비췄습니다. 사실이에요? 정우성 씨, 한지민이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사, 실, 이, 에, 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한지민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약했어요. 당신처럼 지금 약해지고 있죠? 조폭들은 여전히 이곳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우성 씨. 그 일기장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일을 바꾸지 못해요. 그녀는 핸드백에 손을 넣어 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준하기 전에 지하실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석, 데니얼 해리슨, 형사와 경찰관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지민 씨, 강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한지민과 멍한 정우성을 데려가는 동안 나주희, 코러, 가 드디어 와인덱 뒤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석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신부, 파더 타머스, 께서 당신이 교회를 나서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스웰 가문의 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건을 수년 동안 조사해왔습니다. 마지막 증거만 필요했죠. 그는 김혜수, 캐서린, 가 여전히 들고 있는 일기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준혁, 마이켈 설러번 씨가 제공한 것 같네요. 나중에 그들이 모두 강민석 형사의 사무실에 앉아 진술을 하는 동안 김수연, 리베커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싸우셨어요. 정의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 김혜수가 딸의 뺨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나준혁과 나주희를 위해서. 빅터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싸움은 30년의 가치가 있어요. 잠시 조용히 있던 나주희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강민석 형사님, 논의해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황금궁전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하기 전에 서지혜, 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최지원 판사님,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주희 씨를 찾고 계세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늦은 시간에 조용했지만 최지원 판사의 병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밖에서 경계를 서는 동안 강민석 형사는 그녀와 면담을 하고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섰어야 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장동건, 빅터 레넬즈즈는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많은 인맥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젊은 판사였고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분명히 했습니다. 나주희는 그녀의 오랜 친구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웠어요. 최지원 씨. 그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최지원 판사는 강민석 형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제 방에 금고가 있어요. 헌법법 책 뒤에. 비밀번호는 제 임명일이에요. 05-14-82. 제가 수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 파괴할 수도 없었던 모든 증거 말이에요. 즉시 경찰관을 보내서 확보하겠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어요.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밤, 제 심장 증상을 유발하는 무언가를 주기 전에 정우성이 제 집에 왔어요. 그는 절박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거래요. 서지혜가 문 근처에 서서 물었습니다. 면책. 황금궁전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조폭들에게 증언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식당의 개조 공사를 가장 큰 작전을 위한 위장으로 이용한다고 했어요. 김혜수가 조용히 마이클의 일기장에서 몇 장의 서류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축 허가증. 한지민이 그렇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던 것이 그것이군요. 그들은 단순히 개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건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밀반입할 계획이에요. 김수연이 마무리했습니다. 큰 것을. 돈. 이순자. 제니가 제안했습니다. 마약? 무기. 최지원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사용. 건축 자재에 숨겨져 있죠. 황금궁전의 위치는 완벽해요. 항구 가까이에 있고 주요 고속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조폭들은 빅터가 죽은 후에도 수년 동안 그것을 유통허브로 사용해왔어요. 그들이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민석 형사는 이미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적은 언제 도착할 예정이에요? 내일 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식당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기가 옮겨지면 건물은 정말로 철거될 거예요.
모든 증거가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나주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제 꿈을 그들이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안 돼요. 나주희 씨, 강민석이 말하려고 했지만 김혜수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이클의 일기장, 최지원 판사의 증거, 그리고 정우성은 국가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김수연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범죄자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체면을 유지하며 숨어 지낸 사람들이에요. 서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만들어진 장소를 범죄를 위한 위장으로 사용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맞서 싸울 때가 되었어요. 최지원 판사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은 여러분 모두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강민석 형사 말이 맞아요. 경찰이 무기적발을 처리하게 하세요. 사실은 강민석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조폭들은 경찰 활동을 주시할 거예요. 하지만 식당을 구하려는 여성들의 그룹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나주희와 다른 이들은 건물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처럼 황금궁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강민석의 팀이 자리를 잡는 것을 위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위험할 거예요. 강민석이 경고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모두 위험해요. 나주희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최지원 판사가 나주희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마이클이 죽은 밤에 관한? 하지만 그녀가 끝내기 전에 병원 전체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블루, 인터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코드 블루. 창문을 통해 그들은 응급 차량이 주차 건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성, 그가 엄숙하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거래를 하기 전에 누군가 그를 처리했어요. 총에 맞았어요. 그가, 서지혜가 질문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위독해요. 그리고 그의 진술서의 유일한 사본이 그의 서류 가방에 있었는데 그 가방이 없어졌어요. 김혜수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해요. 오늘 밤.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엄마, 김수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수는 최지원 판사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 선적. 김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우성이 말하는 경우를 대비한 허위 정보였어요. 오늘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 갑자기 서지혜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황금궁전에서 화재 발생 보고. 주방 지역에서 소규모 폭발. 응급서비스 출동. 시작됐어요. 나주희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배송을 은폐하기 위해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요. 강민석은 이미 그의 팀들을 소집하고 있었지만 김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또 다른 통로가 있어요. 그들이 지켜보지 않을 통로가. 그녀는 이순자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사촌 박찬호, 마리오, 그는 모든 뒷문을 알고 있죠? 모든 배달 지점을? 네, 하지마. 그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이순자가 전화하는 동안 나주인은 동맹 이상이 된 이 여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 되었고 건물뿐만 아니라 희망의 유산을 구하기 위한 공동의 사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황금궁전이 단순한 식당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좋은 것들의 상징이었어요. 오늘 밤 우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병원 창문 밖에서 사이렌이 울리며 소방차들이 서울 강남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금궁전을 위한 최종 전투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병원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두운 인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요.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황궁이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거예요. 시적이지 않나요? 밤은 매우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황금궁전에서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았고 소방차들이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이순자의 사촌 박찬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나주희, 김혜수, 김수연, 서지혜, 그리고 이순자를 이웃 건물 뒤편의 서비스 입구를 통해 황궁의 오래된 배달 구역으로 연결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화제는 단지 눈길을 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김혜수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응급 서비스의 초점을 정면에 맞추고 있는 동안 뒤쪽으로 선적을 옮기고 있어요. 강민석 형사와 그의 팀은 위치를 잡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기가 실제로 거기에 있는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황금궁전의 친숙한 복도는 어둠 속에서 다르게 느껴졌고 그림자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방에 접근하자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 누군가가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건물을 비우기까지 30분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해요. 그들은 모퉁이를 살짝 들여다보았고 남자들이 큰 상자들을 주방을 통해 와인 저장고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장고 문 옆에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민의 조수 이준호, 타머스. 그가 그녀를 구금 상태에서 빼냈을 거예요. 서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들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한지민이 총을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우아한 정장은 없어지고 실용적인 어두운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인정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엄청나게 완고했어요. 30년 동안 이 작전을 보호해왔는데 여러분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은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주희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장소는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고결해요. 한지민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식당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나주희 씨. 황궁은 항상 그저 위장일 뿐이었어요. 장동건이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기 전에도 말이에요. 왜 조폭들이 바로 이 장소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클. 그는 몰랐어요? 그의 사랑하는 식당이 조폭 돈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의 건설 대출이 합법적이지 않은 출처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는 결국 알아챘어요. 그래서 빅터가 그를 처리해야 했던 거예요. 한지민의 미소가 잔인해졌습니다. 그가 너무 호기심이 많았던 데이비드를 처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앞에 있는 여성들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이순자가 벽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순자는 무거운 구리 냄비를 휘둘러 한지민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자 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지하실에서 뛰어나오자 강민석 형사의 팀이 여러 입구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지하실에서 총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지혜가 나주희를 강철 준비대 뒤로 숨겼고 총알이 주방 장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김혜수와 김수연은 산업용 냉장고 뒤에 숨었고 이순자는 주방 비상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모든 와중에 한지민은 혼란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증거. 김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증거가 필요해요. 서지혜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선반 위에 있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개조 조사관 중 한 명이 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잡고 지하실 계단으로 기어갔습니다. 서지혜 씨, 안 돼요. 김수연이 그녀를 막으려고 했지만 젊은 웨이트리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도착하고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주방 창문을 통해 그들은 응급 조명이 연기를 빨강과 파랑으로 물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지혜는 이준호가 무거운 문을 닫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발로 문을 잡고 비집고 들어갔고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하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들은 상자를 옮기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이들은 터널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경찰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서지혜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를 막아. 이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움직이기 전에 친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갈 거예요. 한지민이 오래된 와인냉 옆에 서서 폭파 장치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미대는 폭발물이 있었고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30년간의 노력,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끝났어요. 한지민 씨, 나주희가 천천히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며 목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포기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지민의 손이 폭파 장치에서 떨렸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마이크를 무너뜨린 것처럼요. 나주희가 계속 걸었습니다. 빅터가 김철수를 무너뜨린 것처럼요?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파괴할 의향이 있나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변호사였을 때부터 저를 소유해왔어요.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약함, 그러자 그들은 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 모든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항상 선택의 여지는 있어요. 김혜수가 나주희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클은 그들에게 맞서기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잠시 동안 유일한 소리는 오래된 지하실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한지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직접 그녀의 저항 없는 손에서 폭파 장치를 가져갔고 그의 팀은 무기를 확보하고 나머지 범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나중에 새벽이 서울에 밝아오자 그들은 모두 식당의 주요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재는 주방 지역에 국한되어 역사적인 식당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정리하는 동안 범죄 현장 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무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강민석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상자들과 한지민의 증언에서 발견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세계의 주요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은 마침내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황궁은요? 서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주인은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장소 크리스탈 샹들리에, 우아한 몰딩, 많은 기억이 만들어진 공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후 황금궁전의 화려한 재개장은 서울의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테이블을 채운 것은 도시의 엘리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개조된 식당에는 이제 누구든지 돈을 지불할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동식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단이 재건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사업체와 가족들을 돕는 데 전념했습니다. 나주인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이제 식당을 관리하는 김수영과 함께했습니다. 서지혜는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승진했고 이순자는 공동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혜수는 은퇴했지만 매일 와서 회계를 돕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최지원 판사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에게 그들의 꿈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주희가 덧붙였고 길거리에서 들어온 젊은 커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우아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마이클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즉시 나섰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나주인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술리반과 데이비드 첸, 그들의 요리사 옷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그래야만 했던 것으로 만들었어요. 서지혜가 사진을 보고 있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나주희 씨? 그냥 생각에 잠겼어요. 나주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식당은 삶과 같다고 말했어요.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올바른 재료가 있다면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올바른 재료는 무엇인가요? 사랑. 나주희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용기.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태어난 가족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만나는 가족도.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아온 이곳 비극과 승리, 상실과 사랑, 끝과 시작을 둘러보았습니다. 황금궁전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의 힘, 우정의 강인함, 그리고 정의, 치유, 희망을 위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간단한 진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밖에서 서울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마이클 술리반은 마침내 이루어진 꿈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끝.